딸을 내쫓은 부잣집 어머니, 10년 뒤 돌아온 딸이 가져온 봉투 속엔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재벌가 부인의 차가운 목소리가 대저택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제발. 22살 딸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가난뱅이와 결혼하겠다는 년은 내 딸이 아니야. 쾅! 대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어머니, 이것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초췌해진 딸이 낡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본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게 무슨... 2013년 서울 강남의 이야기입니다. 장민서는 재벌가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대기업 회장이었고 어머니는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민서야, 오늘 파티에서 삼성가 도련님을 만나게 될 거야. 어머니 박순이가 말했습니다. 꼭 좋은 인상을 남겨야 해. 예, 어머니. 민서는 늘 순종적이었습니다. 명문 여대를 다녔고 예절 교육을 받았고 피아노와 미술을 배웠습니다. 완벽한 재벌가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서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몰래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서 씨, 오늘도 와주셨네요. 복지관 관장님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민서는 일주일에 2번 어려운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선생님,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오늘은 뭐 배워요? 오늘은 영어 동화책을 읽을 거야. 민서는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재벌가의 화려한 살보다 순수한 아이들의 웃음이 더 좋았습니다. 어느 날 민서는 복지관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준이라고 합니다. 키가 크고 훤칠한 남자였습니다. 저는 장민서예요. 저도 여기서 봉사하고 있어요. 아이들 체육을 가르치죠. 태준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2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민서 씨는 왜 봉사를 하세요? 제가 받은 것을 나누고 싶어서요. 멋지네요. 태준은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대학도 장학금으로 다녔고 지금은 작은 회사에 다니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받은 것을 갚고 싶어서 봉사해요. 멋지세요. 2사람은 서로에게 끌렸습니다. 몇 달 후 태준이 민서에게 고백했습니다. 민서 씨, 저 민서 씨를 좋아합니다. 민서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도 태준 씨를 좋아해요. 2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자신의 집안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민서 씨 집은 어디세요? 그냥 평범한 집이에요. 부모님은 뭐 하세요? 아버지는 회사 다니세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전부를 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태준도 눈치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민서 씨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하면 돼요. 2사람은 행복했습니다. 데이트는 항상 소박했습니다. 오늘은 떡볶이 먹으러 갈까요? 좋아요. 민서는 이런 평범한 데이트가 좋았습니다. 고급 레스토랑보다 길거리 떡볶이가 더 맛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태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서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작은 반지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 민서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저 결혼하고 싶어요. 순이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또 누구? 삼성과 도련님? 아니요. 그럼 현대가? LG가?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순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사랑? 그게 뭐가 중요해? 집안이 중요하지. 어머니,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래? 그럼 집안이 어떻게 돼?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뭐? 순이가 소리쳤습니다. 고아와 결혼하겠다고? 어머니, 안 돼. 절대 안 돼. 캡삼 부모의 반대. 순이는 남편 장 회장을 불렀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요? 민서가 고아와 결혼하겠대요. 장 회장도 놀랐습니다. 뭐? 고아? 부부는 민서를 불렀습니다. 민서야, 제정신이냐?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좋은 집안 도련님들을 소개해줬는데. 아버지,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사랑? 순이가 비웃었습니다. 사랑으로 밥 먹고 살아? 사랑으로 이 생활 유지돼? 어머니, 그 남자가 뭐 하는데? 작은 회사 다녀요. 그리고 봉사활동도. 봉사활동? 순이가 코웃음 쳤습니다. 그런 거 하는 사람이 뭐가 있겠어? 돈도 없고 백도 없으니까 그런 거나 하는 거지. 어머니, 태준 씨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됐어.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안 된다. 그 남자 당장 헤어져. 싫어요. 저는 태준 씨와 결혼할 거예요. 뭐? 순이가 민서의 뺨을 때렸습니다. 감히 부모 말을 거역해? 어머니.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내 인생? 순이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 돈으로 학교 다니고 누구 돈으로 먹고 사는데? 어머니, 만약 그 남자와 결혼하겠다면? 순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딸이 아니다. 당장 나가. 어머니, 나가. 당장. 캡사 쫓겨남. 민서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가진 것은 옷 몇 벌뿐이었습니다. 민서야. 아버지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봤습니다. 아버지, 미안하다. 하지만 어머니 말을 들어야 한다. 아버지도 저를 버리시는 건가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서는 집을 나왔습니다. 태준에게 전화했습니다. 태준 씨, 저 갈 곳이 없어요. 무슨 일이에요? 태준이 달려왔습니다. 민서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자신이 재벌가 딸이라는 것, 부모에게 쫓겨났다는 것. 미안해요. 거짓말해서. 아니에요. 태준이 민서를 안았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민서 씨가 왜 집안 이야기를 안 했는지. 저 때문에 태준 씨까지 힘들게 해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태주는 민서를 자신의 작은 원룸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가 제 집이에요. 좁지만 좋아요. 태준 씨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은 없었습니다. 친구 몇 명만 참석한 조촐한 식이었습니다. 축하해, 민서야. 복지관 아이들이 꽃다발을 줬습니다. 고마워, 얘들아. 민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모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초대장을 보냈지만 대답도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태준이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아요. 응. 신혼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태준의 월급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민서, 미안해요. 이것밖에 아니에요. 충분해요. 하지만 정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월세, 공과금, 식비.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민서는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학력은 어떻게 되시나요? 명문 여대 졸업했습니다. 경력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경력직만 뽑습니다. 어디를 가도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민서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힘들었지만 참았습니다. 다리가 아파. 집에 돌아와 울기도 했습니다. 태준도 일을 더 했습니다. 낮에는 회사, 밤에는 대리운전. 태준 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우리 집 마련해야죠. 두 사람은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민서가 임신을 했습니다. 태준 씨, 저 아기가 생긴 것 같아요. 정말요? 태준이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병원비는 어떻게 하지? 제가 더 일할게요. 하지만 임신한 몸으로 편의점 일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을 구해야겠어요. 민서는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어떡하지? 돈이 점점 바닥났습니다. 태준 씨, 제가 부모님께 연락해 볼까요? 안 돼요. 그분들이 뭐라고 하셨는데요? 태준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고민 끝에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누구? 순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 민서예요. 민서? 내게는 딸이 없는데? 어머니, 제발. 저 아기가 생겼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어머니, 다시는 전화하지 마. 나는 너 같은 딸 모른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서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캠유가이의 탄생. 10달 후 딸이 태어났습니다. 으앙, 으앙, 딸입니다. 건강한 딸이에요. 태준이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우리 딸, 우리 딸. 민서도 아기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은혜라고 하면 어떨까요? 우리에게 온 은혜니까. 좋아요. 하지만 병원비가 문제였습니다.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요?
태준이 놀랐습니다. 지금은 돈이 없는데. 그럼 퇴원하실 수 없습니다. 결국 태준은 사채를 썼습니다. 이 돈으로 병원비를 내고. 태준 씨, 사채는 이자가 괜찮아요. 제가 갚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어떻게 갚아? 태준은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회사, 대리운전, 주말에는 건설 현장. 태준 씨,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하지만 태준은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민서도 은혜를 업고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잘 있어, 은혜야. 엄마 다녀올게. 아기를 혼자 두고 일하러 가는 것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빚은 줄어들지 않았고 생활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은혜야, 오늘은 라면이야. 엄마, 고기는요? 다음에 먹자. 민서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집을 나오지 않았다면 은혜는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캡칠 태준의 사고. 은혜가 5살이 되던 해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태준이 대리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부인이십니까? 남편분이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민서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태준 씨. 태준은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민서는 절망했습니다. 그 돈을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민서는 다시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또 너냐? 어머니, 태준 씨가 사고를 당했어요. 수술비가 필요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어머니. 민서가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돈만 빌려주세요. 꼭 갚을게요. 안 돼. 순이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왜 내 남편 살려줘야 하는데? 어머니,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죽든 말든 내 알 바 아니야.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서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결국 민서는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결혼 반지, 옷, 가구. 그리고 친구들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민서야, 이것밖에 없는데. 고마워. 간신히 1,000만 원을 모았습니다. 태준은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성공했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재활이 필요합니다. 오래 걸릴 것입니다. 태준은 깨어났지만 걸을 수 없었습니다. 민서, 미안해. 아니에요. 태준 씨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무능해서. 이런 고생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지만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태준이 일할 수 없게 되면서 수입이 끊겼습니다. 엄마, 배고파. 은혜야, 조금만 기다려. 민서는 하루에 한 끼만 먹었습니다. 그나마 은혜에게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엄마는 안 먹어. 엄마는 배불러. 은혜가 먹어. 민서는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1년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은혜가 아팠습니다. 엄마, 아파. 은혜야.
병원에 갔더니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백혈병입니다. 뭐라고요?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비용이 얼마나요? 2천만 원 정도. 민서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2천만 원. 어디서 그 돈을 구한단 말인가? 민서는 마지막으로 부모님 집을 찾아갔습니다. 10년 만이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하지만 은혜를 생각하면 자존심 따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저 민서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들어오세요. 대문이 열렸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집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순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민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은혜를 살려주세요. 은혜? 제 딸이에요. 백혈병에 걸렸어요. 민서가 울부짖었습니다. 돈을 빌려주세요. 아니, 주세요. 꼭 은혜를 살려야 해요. 순이는 차가운 표정으로 민서를 봤습니다. 10년 전에 내가 나가면서 뭐라고 했지? 어머니,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냐? 어머니, 제발, 안 돼. 순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가. 당장. 어머니. 민서가 순이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제발. 은혜만은. 제발. 손 놔. 순이가 민서를 밀쳤습니다. 민서는 넘어졌습니다. 경비. 이 사람 내쫓아. 어머니. 민서는 끌려나갔습니다. 대문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하지만 대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집으로 돌아와 결심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보험금으로 은혜를 치료할 수 있어. 민서는 보험을 들어놓았습니다. 3천만 원짜리. 은혜를 치료하고도 남을 거야. 어느 날 밤 민서는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 가세요? 태준이 물었습니다. 잠깐. 나갔다 올게요. 조심히 가세요. 민서는 한강으로 갔습니다. 다리 위에 섰습니다. 은혜야. 엄마 미안해. 하지만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 민서가 난간을 넘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줌마. 안 돼요. 누군가 민서를 붙잡았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놔주세요. 안 돼요. 왜 그러세요? 제발. 놔주세요. 제 딸을 살려야 해요. 민서가 울부짖었습니다. 남자는 민서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진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민서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아줌마,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있어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예. 저는 의사예요.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남자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태민 소아혈액 종양과 교수. 교수님이세요? 네. 따님을 우리 병원으로 보내세요.
제가 치료해 드릴게요. 하지만 돈이 걱정 마세요. 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어요. 제가 알아볼게요. 민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이세요? 네. 꼭 따님을 살려드릴게요. 민서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은혜는 이태민 교수의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은혜야, 여기서 치료받을 거야. 엄마, 나 나을 수 있어? 응, 꼭 나을 거야. 이 교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은혜는 용감한 아이네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민서는 매일 병원에서 은혜를 간호했습니다. 태준도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왔습니다. 은혜야, 아빠 왔다. 아빠. 가족은 함께 힘든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축하합니다. 은혜가 완치되었습니다. 정말요? 민서와 태준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네. 이제 퇴원하셔도 됩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민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목숨을 구해주셨어요. 아니에요. 은혜가 용감했기 때문이에요. 은혜는 건강하게 퇴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 응, 완전히 나았어. 가족은 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함께라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은혜가 완치된 후 민서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이태민 교수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환자 보호사로 일하시면 어떨까요? 정말요? 네. 민서 씨는 환자들을 잘 돌보시니까요. 민서는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태준도 재활 치료를 열심히 받았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잘하고 계세요. 1년 후, 태준은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서야, 내가 걷는다. 태준 씨. 민서가 달려와 태준을 안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태준도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태준 씨, 우리 복지관에서 일하실래요? 정말요? 네. 아이들이 태준 선생님을 그리워해요. 태준은 복지관에서 다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나도 너희가 보고 싶었어. 가족의 삶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은혜도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 학교 재미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하지만 민서는 여전히 어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시려나? 은혜가 10살이 되던 해 민서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민서 씨시죠? 저는 장 회장님 비서입니다. 아버지의 비서님? 네. 회장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뭐라고요? 민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제요? 어제 심장마비로. 민서는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불효를.
민서가 울었습니다. 순이도 거기 있었습니다. 어머니. 순이는 민서를 보더니 외면했습니다. 나가. 어머니. 내가 무슨 낯짝으로 여기 왔어? 아버지를 뵈러. 아버지.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아오더니? 순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가. 당장. 민서는 쫓겨났습니다.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민서는 밖에서 울었습니다. 한 달 후 민서에게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민서 씨, 유언장이 있습니다. 유언장요? 네. 회장님께서 남기셨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었습니다. 내 딸 민서에게 나는 내가 집을 나간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선택한 삶을 존중한다. 비록 내가 도와주지 못했지만 마음으로는 항상 내 편이었다. 이것을 받아라. 유언장과 함께 봉투가 있었습니다. 민서가 봉투를 열자 수표가 나왔습니다. 10억 원짜리 수표였습니다. 아버지. 민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이걸 받을 자격이 없는데 회장님의 뜻이십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캡 13억 깔린 마음. 민서는 고민했습니다. 태준 씨, 이 돈 받아야 할까요? 민서 씨 아버지께서 주신 거잖아요. 하지만 10년 동안 불효했는데 그래도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민서는 결국 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이 돈으로 복지관을 만들고 싶어요. 복지관요? 네. 저희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태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민서는 장민서 복지관을 만들었습니다. 이곳은 어려운 가정을 돕는 곳입니다. 무료 급식, 의료 지원, 교육 지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이가 학교에 다닐 수 있어요. 민서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 쓰고 있죠? 하지만 순이는 여전히 민서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내가 받을 자격이 없어. 순이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유언장을 무효화할 수 없나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회장님의 의지가 명확하니까요. 순이는 분노했습니다. 그 돈은 내 돈이야. 5년이 더 지났습니다. 은혜는 15이 되었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엄마, 저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의사? 네. 이태민 교수님처럼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민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열심히 공부해라. 은혜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명문의대에 합격했습니다. 엄마, 합격했어요. 정말? 우리 딸. 가족은 기뻐했습니다. 한편 순이는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외롭다. 큰 집에 혼자. 친구들도 떠나고 친척들도 멀어졌습니다. 나한테는 아무도 없어. 순이는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민서를 너무 차갑게 대한 건 아닐까?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없어.
그러던 어느 날 순이가 쓰러졌습니다. 부인, 부인. 가정부가 119에 신고했습니다. 병원에 실려간 순이는 뇌졸중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호자분이 계시나요? 딸이 있기는 한데 연락이 안 돼요. 가정부가 난처해했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민서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서 씨, 어머님이 쓰러지셨습니다. 뭐라고요? 민서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민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순이는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서는 창문 너머로 어머니를 봤습니다. 많이 늙으셨습니다. 머리는 새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습니다. 어머니.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며칠 후 순이가 깨어났습니다. 여기는 병원이에요, 어머니. 민서의 목소리를 듣고 순이가 돌아봤습니다. 너 왜 왔어?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 해서. 필요 없어. 나가. 하지만 순이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간호할게요. 필요 없다니까. 순이가 화를 냈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뇌졸중으로 한쪽이 마비된 것입니다. 민서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어머니를 씻겨드리고 식사를 도와드리고. 나가라고 했잖아. 순이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딸이에요. 딸? 15년 전에 나간 년이 무슨 딸이야? 그래도 저는 어머니의 딸이에요. 민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이는 여전히 차갑게 대했지만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물 좀. 네, 어머니. 민서가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고맙다.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민서는 들었습니다. 어머니. 3개월 후 순이는 퇴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으로 가시죠. 싫어. 혼자 사실 수 없으세요. 제가 모실게요. 알았어. 순이는 민서의 집으로 갔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냐? 네, 어머니. 순이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내 딸이 이런 작은 집에서. 은혜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할머니세요? 그래. 순이는 손녀를 처음 봤습니다. 너 이름이 뭐니? 은혜예요. 창은혜. 은혜. 순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 손녀가 이렇게 컸구나. 그날 밤 순이는 민서를 불렀습니다. 민서야. 내 어머니. 너 힘들었지? 괜찮았어요. 거짓말. 내 손을 보니까 알겠어. 민서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일하느라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순이가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내가 너무 차갑게 대했어. 순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너를 버렸어. 어머니,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민서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미 용서했어요. 정말? 네.
어머니도 힘드셨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15년 만에 화해였습니다. 1년 후 순이의 건강이 더 나빠졌습니다. 어머니, 병원에 가시죠. 아니야. 이제 됐어. 어머니, 민서야. 내가 너한테 줄 게 있어. 순이가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민서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모두 순이가 쓴 편지들이었습니다. 민서에게 오늘도 내가 보고 싶구나. 내가 잘 지내고 있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미안하다. 편지는 15년 동안 쓴 것들이었습니다. 일기처럼 매일매일. 어머니, 이걸 보내지 못했어. 순이가 울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보낼 수 없었어. 하지만 매일 내 생각을 했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민서는 편지들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미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표현하지 못했을 뿐. 어머니, 저도 어머니가 보고 싶었어요. 정말? 네. 매일 생각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순이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어머니, 힘내세요. 아니야.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어머니, 괜찮아. 나는 행복해. 순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너를 다시 만났으니까. 어머니, 은혜도 받고. 할머니, 저 여기 있어요. 은혜가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손녀, 이쁘게 자랐구나. 할머니 덕분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할머니가 사랑해 주셔서요.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며칠 후 순이가 민서를 불렀습니다. 민서야,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뭐든지 말씀하세요. 나는 내 남편한테 미안해. 어머니, 태준 씨를 불러줄래? 태준이 왔습니다. 어머님, 태준 씨, 미안합니다. 순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대했어요. 아닙니다, 어머님. 민서를 잘 지켜줘서 고마워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태준이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민서를 만났으니까요. 순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어머니, 민서가 울었습니다. 감사했어요. 사랑해요. 순이의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민서는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절했습니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장례식 후 변호사가 또 다른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부인께서 남기신 것입니다. 민서가 봉투를 열자 편지가 나왔습니다. 민서에게 내가 이 글을 쓸 때는 이미 떠난 후일 것이다. 너에게 미안한 마음을 다 표현하지 못해 아쉽구나. 하지만 마지막 1년은 정말 행복했어. 너와 은혜, 태준 씨와 함께.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 돈이 많고 집이 크다고 행복한 게 아니더구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더구나. 너희들 덕분에 깨달았어. 고맙다, 민서야. 그리고 사랑한다. 민서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봉투 안에는 또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순이의 전 재산을 민서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장이었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민서는 그 돈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장순의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이 재단은 어려운 학생들을 돕습니다. 특히 가정 형편이 어려워 꿈을 포기하는 학생들을.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어요. 민서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 쓰고 있죠? 은혜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엄마, 저 이태민 교수님 병원에서 일하게 됐어요. 정말? 잘 됐다. 은혜는 이태민 교수님처럼 아픈 아이들을 돕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환자분들,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서와 태주는 여전히 복지관에서 일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우리가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어느 날 민서는 어머니의 묘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고 계시죠? 은혜가 의사가 됐어요. 태준 씨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민서가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해요, 어머니.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마지막에 보여주신 사랑. 그게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감사해요, 어머니. 그리고 사랑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서는 묘 앞에 꽃을 놓고 돌아섰습니다. 태준과 은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가요. 응, 가자. 가족은 손을 잡고 함께 걸었습니다.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딸을 내쫓은 부잣집 어머니와 10년 후 돌아온 딸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슴이 뭉클하지 않으셨나요? 민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부와 명예보다 진정한 사랑을 선택했죠. 그 때문에 부모에게 버림받고 15년이나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었으니까요. 순이는 처음에 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재벌가의 자존심, 세상의 시선이 더 중요했죠. 하지만 나이가 들고 혼자가 되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행히 두 사람은 너무 늦기 전에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년은 진정한 가족으로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진정한 행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민서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둘째, 자존심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순이는 자존심 때문에 15년을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셋째, 후회하기 전에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순이는 매일 딸을 그리워하며 편지를 썼지만 보내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마지막에는 마음을 전할 수 있었지만 너무 늦었죠.
우리도 살면서 순이나 민서 같은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사랑과 현실 사이의 선택. 그때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기억했으면 합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존심을 버리는 것은 어렵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보다는 쉽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보면 어떨까요? 너무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민서와 순이처럼 우리도 진정한 화해와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민서처럼 사랑을 선택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순이처럼 후회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모든 댓글을 읽고 있으며 여러분의 이야기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가족, 친구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꼭 켜주세요. 새로운 감동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가족의 사랑, 화해, 그리고 용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채널 구독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